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보합권 움직임 나왔고, 이 와중에 또 어떤 경제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월의 입에 집중하는 증시.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고, 바로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 파월의 입에 집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어제 테슬라 주가는 2%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상승한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2%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봤더니 가격 인하 전략을 또 사용을 했다는 소식. 이는 당연히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싸게 나오면은 우리가 다른 거 살 때 테슬라도 이 가격인데 차라리 이거 사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익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긴 팔더라도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 마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 추가 하락합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1월에도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가격이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단기간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한 걸 보자면은 이번에도 어떻게 흘러갈지 보려면은 결국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SM이 난리.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하기 위해서 15만원 공개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SM 지난번에도 쭉 급등했지만 이번에도 또 쭉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참고로 하이브는 지난번에 12만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는 돈이 많긴 많나 보네요. 15만을 제시해서 돈지랄, 아니 돈싸움을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 주주분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금 지르시고 계실 것 같고,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계시겠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 와중에 또 중요한 거는 카카오 주주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는데, 야 근데 지금 카카오 주가가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그렇게 돈 쓸 곳이 없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SM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익절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 무려 6년 만에 이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애플. 저 뭐 애플은 항상 사야 되는 주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무려 6년 만에 매수 추천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99달러, 지금보다 한 30% 정도 더 상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케이 골드만삭스 6년 만에 매수 추천한 이유가 뭐냐 라고 봤더니, 우리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충성 고객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고객은 지속적으로 이번에 아이폰 쓰면 다음에도 아이폰 쓸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애플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5년간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애플의 실적을 책임질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서비스 부분이 뭔가, 애플 TV, 애플 뮤직 등 애플을 쓰면서 연동되는 그러한 서비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독 경제라고 하죠. 구독 서비스가 큰 충성심을 바탕으로 애플에게 큰 돈을 벌어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애플사라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이 뭘 출시하든, 애플카를 출시하든 아니면 뭐 다른 제품을 출시하든, 하물며 애플 폴더블을 출시하든, 지금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애플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자람 테크놀로지 따상에 잠시 성공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그래도 장 초반 기준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내서 기대분들이 아마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이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 통신 쪽에 특화된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매도가 죽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거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올해 2차 전지가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피해가 보통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800억 정도를 손해봤을 거다, 이러한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LNF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LNF는 2개월 동안 공매도 잔고가 3%나 줄었고요.
그 말은 3%나 쇼커버가 들었다는 소리겠죠. 또한 에코프로빔은 2.5% 감소했고 에코프로도 1.1% 줄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화들짝 놀라서 쇼커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쇼커버가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 2차전지 기업들이 크게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개월 동안 도대체 2차전지 기업들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170%, LNF 50%, 에코프로 BM 80% 등 이렇게 큰 기업들이 거의 2배 넘게 오르고 2배 가까이 오르고 난리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 2차전지 섹터가 끝나긴 할 텐데 그 다음은 또 뭘지 우리가 계속 공부하며 큰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횡령, 배임. 이 소식은 좀 진짜 안 보고 싶은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절대 내 종목에 뜨면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죠. 횡령, 배임. 이게 바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여기에 떴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매품으로는 유상증자, 상장 폐지 등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 배임 의혹과 관련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조금 다행인 거는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오너 리스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진짜 좋은 주식 중 하나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이때까지 썼던 그 타이어랑 다른 타이어를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타이어 업계가 큰 돈을 벌고 있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아마도 주주분들은 좀 당황스럽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1분기 흑자 전환.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며 대우조선해양이 장 초반에는 상승한 흐름을 나타낸대요. 정말 아쉽게도 장 막판에는 또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참고로 21년, 22년 연간 적자를 나타낸 대우조선해양. 그런데 이번에 흑자 전환하면은 당연히 중요한 신호 중 하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신규 LNG 프로젝트 증가와 노선 교체 수요로 LNG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주에도 꼭 빚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제유가 올라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WTI 딱 박스를 만들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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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박스를 언젠가 깨고 위로 가든지 아니면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올해 중국의 원유 수요는 역대 최고치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사우디가 중국에 대한 판매가를 올릴 만큼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그만큼 중국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중국의 수요가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TI가 하반기에는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다시피 원자재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든 아니면 모건스탠이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딱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100달러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필요는 없겠죠. 그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WTI가 올라간다면 이 원자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자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예를 들면 SOL 이런 기업이 있겠죠. 이런 친구들을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WTI가 100달러가 넘는다면 SOL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양회 기대감이 사라지며 그동안 상승했던 철강주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ETF를 보시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 만들고 있죠. 부양책이 기대 이하다 보니까 실망감도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증권가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에 나온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큰 걱정할 필요 없다며 철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강하게 반등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양의 실망감 굳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이네요. 알츠하이머 예방주사 개발. 최악의 병인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주사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신기한 게 주사 바늘이 없는 예방주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피부에 압력을 가해서 투약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부에 붙이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를 임상 일상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최종 연구 결과는 2026년 아직까지 조금 남긴 했지만 그때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고 그리고 치료 방식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보자면은 뇌에서 과다 생산된 알파베타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끈끈한 막을 만들어 결국 그것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대충 어떤 식으로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쌓이는 걸 막을 수 있게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만드는 이 약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T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KT. 그런데 하나증권은 CEO 연임은 물 건너갔다며 목표 주가 4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지금 3만원인데 4만원이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작년이랑 달리 올해 KT의 이익 성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했으며 게다가 주당 배당금마저 하락할 수 있기에 지난주에 나왔던 리포트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혹시나 KT를 공부하신다면 요 녀석보다는 다른 통신주를 우선적으로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두산밥켓. 요 녀석은 조금 칭찬 일색이었는데 오버행 우려가 해소된 두산밥켓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 6.6만원을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에서 최소 50% 이상 목표가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산마켓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작년 11월 30일에 수익스와프 지분 절반을 매각을 한 바 있고 이제는 5%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매각이 마지막으로 나온다면은 오버행 우려 해소로 호재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LG 엔솔이 보호의 수가 풀리자마자 날아갔던 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은 말해서 뭐 할까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와 내년 예상퍼는 6점 몇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번 기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오른 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라고 합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로 불어나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야, 아이 키우기 진짜 힘드네 라는 이야기 나온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교육을 늘리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코로나 세대의 학습 결손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 기리씨 들어보니까 요즘 아이들 몸만 컸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진짜 3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신은 크지 못했고 몸만 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이 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원, 중학교가 43만원, 고등학교가 무려 46만원으로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청년은 어떤가요? 캥거루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바로 부모 밑에서 떠나지 않는 청년을 말을 하는데 요즘 청년 10명 중 6명은 생계비를 이유로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청년이 몇 살인가? 만 19세에서 34세. 저 기릿은 아직도 청년인데 조금 특이한 거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보다 캥거루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취업 혹은 돈이 모이면 나간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청년의 평균 소득은 연 2,162만 원이며 개인 금융 재산은 1,400만 원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겠지만 그런데 서울의 집값 야, 이거랑 생각하면은 택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캥거루족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터넷 뱅킹 고객이 무려 2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인터넷 뱅킹 고객이 무려 2억 명을 돌파. 그리고 인터넷 뱅킹의 하루 이용 금액은 평균 76조에 달하며 은행을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는 대출 규모만 하루에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저 무섭게 성장하는 인터넷 뱅킹 저도 맨날 카드만 쓰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이렇게 은행을 직접 갈 일이 없고 인터넷 뱅킹만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